자, 이번 강의는 노트북 칩셋 리웍 작업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전번에 1차, 2차에 걸쳐서 강의한 내용은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칩셋을 분리해서 리볼링해서 다시 솔더링 하는 작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칩셋을 분리하지 않고 칩셋에 젤 프락스를 주입을 해서 BGA 장비로 리히팅하는 작업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노트북 칩셋에 대해서 칩셋을 분리해서 리볼링을 해서 솔더링하는 그런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BGA 리역 작업을 위한 환기시설. 우리가 지금 그 BGA 리역 작업이라든가 솔더링 작업할 때는 굉장히 그 몸에 해로운 그런 화학 연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들을 환기시설을 해놓지 않을 경우는 개인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환기시설을 반드시 한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뭐 이 수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취미로 어떤 전자회로를 구성을 하고 설계를 하고 제작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업으로 하시는 분이나 취미로 하시는 분 모두가 이 환기시설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기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BGA 리역 작업을 위해 준비 작업을 좀 우리가 해야 되는데 GPU 칩셋 불량 시 나타나는 증상들은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요. 노트북 PCB 분리를 위해서 리볼링을 하기 위해서는 노트북 제품을 올 분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PCB 분리를 하기 위해서 올 분해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 칩셋 분리 작업을 이제 비로소 하는 거죠. GPU 칩셋을 분리해서, 그죠? 이제 리볼링을 해서 솔더링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칩셋 분리 작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칩셋 분리를 했다면 이제 PCB라든가 칩셋에 잔납이 많이 붙어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죽은 납이죠. 산화된 납을 다 제거를 하고 새 납을 올리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잔납 제거하고 세척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자, 잔납을 다 제거를 했어요. 그럼 뭡니까? 이제 새 솔더볼을 칩셋 패드에 얹어서 이제 리볼링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볼링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칩셋에 볼랍이 안착될 수 있도록 히팅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등한시하는 부분이 뭐냐면 젤 프락스 도포용 붓이라든가 아니면 리볼링을 하기 위해서 스텐실을 많이 쓰는데 스텐실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젤 프락스가 굳어서 다시 재사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특히 이제 젤 프락스 도포용 붓은 어떤 BGA 칩셋 리역 작업 안 하시는 분도 많이 쓰는데 보통 보면 이걸 그냥 방치해둬요. 그럼 굳어서 붓이 뻣뻣하게 무슨 굳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용한 다음에 세척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이제 솔더링 작업을 해야 되겠죠. 칩셋을 리볼링을 했다면 PCB에 붙이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작업은 뭐냐면 이제 결합을 해서 최종 테스트하는 작업이 이제 우리가 BGA 칩셋 리역 작업의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우리가 BGA 리역 작업을 위해서 환기 시설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수리점이나 아니면 개인이 취미로 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환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뭐 창문을 열어놓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물론 뭐 돈을 많이 들여서 닥트 시설을 해놓는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PC방들 가끔 가보죠. PC방 가면 환기 시설이 잘 돼 있죠. 위에 덕트 시설이. 돈을 많이 들여서 작업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안 해드려도 우리가 저렴한 비용을 할 수 있는, 그죠? 자작할 수 있는, 즉 다이 한다 그러죠.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 데스크탑 메인보드라든가 아니면은 TV 쪽 AD 보드라든가 아니면 Tcon 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 BGA 타입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BGA 타입으로. 우리 지금 모니터 수리해 본 사람은 많이 보죠. SMD 타입을 무슨 뭐 인두기나 아니면 열풍기를 많이 붙이죠. 이런 타입에서 이제 어떻게 가고 있냐면은 지금
SMD 타입. 옛날에는 이제 보통 IMD 타입이라고 그래가지고, 인서트 마운트 디바이스 그래가지고, 이 PCB 홀에, 그죠? 리드를 삽입해서 이 PCB 뒷면에서 납땜하는 그런 방법 썼는데, 이제 이런 방법보다 이제 뭐냐면 SND 타입으로 많이 갔죠. 그죠? SMD 타입으로. 지금 뭐냐면 이 SMD 타입에서 BJ 타입으로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BJ 타입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칩 하나에 여러 가지 기능을 갖다 여기다 통합시켜 놓은 겁니다. 지금 뭐냐면 집접화라고 얘기하죠. 집접화. 그죠? 이런 말을 우리가 집접화라고 얘기합니다. 집접화. 그죠? 모일 집자를 써서 집접화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을 이 칩셋 안에 통합을 시켜서 함으로써, 그죠? 이게 뭐냐면 제품의 어떤 경량화, 소형화, 이런 데 많이 기여를 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로 간격도 좁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 칩셋에, 통합한 칩셋 밑에 이 볼랍으로다가 이 회로를 갖다 이게 다 구성을 했어요. 이 볼랍들이 쭉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물론 칩셋에 따라서 이 볼랍이 구성 요소가 다 틀리겠죠, 위치가.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면 PCB 기판의 회로에 이 볼랍이 붙는 거죠. 그죠? 솔더링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이제 무슨 뭐 스마트폰, 뭐, 울트라북이라든가 태블릿 이런 것들은 이런 IMD 부품보다는 이렇게 좀 뭡니까, 이 볼랍으로 구성된 이 BJ 타입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SMD 타입은 많이 만져봤고 IMD 타입은 많이 만져봤지만 이 BJ 타입 불량이 났을 때는 인둥이나 열풍기로 작업이 불가능해요. 그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BJ 리역 장비라는 게 따로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볼랍을 이 죽은 솔더볼을 다 제거하고 리볼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많은 연습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편과 2편에서 개요에 대해서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건 이제 실전이죠. 실전.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 리볼링을 해서 PCB 이 위치에다가 솔더링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이 그 제품에 따라서 얘가 이 칩셋이 받는, 그죠? 얼마의 온도를 가해야 이 칩셋이 이 떨어지고 붙는 그런 온도가 있어요. 그걸 온도 프로파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온도 프로파일을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된다. 그런 결론을 가져간단 말이죠.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BJ 수리는 수리의 끝판왕이다. 그죠? 또 간혹 나오는 우리가 그 자작으로 다이용품으로 나오는 것이 이 BJ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여기 이제 솔더볼이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열풍기로 보통 붙이는데, 열풍기로 붙이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죠. 왜냐면 이 PCB 이 패턴하고 이 칩셋이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이렇게 이 볼랍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풍기로 작업한다는 얘기는 열을 갖다 위에서만 가해 주는 거예요. 상부에서만 가해 주는 거예요. 상부에서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확실히 붙지만 밑에는 여기서 열이 밑에까지 안 가해지기 때문에 살짝 붙는 거죠. 냉납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BJ 장비는 뭐냐, 하부에서 열을 가해주고, 이 하부 히터죠. 그죠? 상부에서 열을 가해줘서 아래 위에 요 납이 솔더볼이 견고하게 이 칩셋 패드하고 PCB 패턴에 붙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는 것이 뭐냐, BJ 리역 장비다 하는 겁니다. 근데 장비 가격이 뭐 비싸죠. 350만원에서 메다까지 있는데, 보통 수리맨들이 쓰는 것은 보통 300만원짜리 150만원짜리 이상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수리하는 사람들도 소형 BJ 장비들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 BJ 칩셋을 우리가 그 열풍기나 이런 거로 띄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이 뜯어보면 뭐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간단하게 울트라북을 한번 봅시다. 울트라북을 보면 지금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은 이 배터리만 이렇게 커요. 안에 있는 부품은 전부 다 BJ 타입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띄기 위해서 열풍기로 한다? 이게 작업이 안 되죠. 그죠? BJ 리역 장비로 떠야 되는데, 그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소형화, 이제 BJ 타입으로 가면서 소형화, 경량화를 이뤄서 지금 배터리만 덩그러니 이렇게 크지 실질적으로 부품은 얼마 안 돼요. 이 수리하기가 이제 까다롭습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스마트폰도 수리보다는 이제 보드를 갈고, 이제 BJ 작업하는 건 뭐냐면 이제 뭐 데이터 복구를 하기 위해서 뭐 침수된 뭐 그 노트북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뭐 쓰다가 갑자기 물에 빠져서, 그죠? 침수된 그런 걸 갖다 복구하기 위해서는 그 메모리 칩을 띄기 위해서 BJ 리역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리더기에 연결해서 이제 데이터를 복구하는 그런 작업을 쓰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작업을 할 때 연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젤 플락스를 한번 PCB 같은 데 올려놓고 한번 열을 한번 가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매캐한 연기가 나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환기 시설이 안 돼 있다면 코로 다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뭡니까? 건강이 굉장히 안 좋죠. 우리가 지금 특히 이제 이 수리맨들이 쓰는 이 화학 제품들이 많은데 무슨 뭐 TC라든가 뭐 또 보면 뭐 젤 플락스라든가 아니면 액상 플락스라든가 이런 화학 제품들이 많아요. 그런 제품들은 열로 가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화학 그 연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걸 마시지 않도록 우리가 그 환기 시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BJ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이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BJ 타입이 왜 분량이 많이 나느냐? 보통 보면 여기 지금 우리가 완제품 칩셋이 그죠? 칩셋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 밑에 이 회로들이 밑에 여기 납이 붙어 있는 게 회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 그죠? 회로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우리 SMD 타입의 부품을 보면 여기 나오는 리드라고 보면 돼요. 리드 그죠? 리드 그죠? 리드에다가 이 납을 갖다 붙여 놓은 거예요. 이렇게 볼납을 붙여 놓은 거라 보면 됩니다. 우리 SM 타입 뭡니까? 납을 갖다 여기다가 인두기나 이 회로에다 붙이죠. 근데 얘는 납이 여기 이미 붙어 있어요. 그죠? 이 리드에. 그죠? 요걸 우리가 열을 가해서 하부하고 상부에서 열을 가해서 그죠? PCB 패턴에 붙이는 작업이 붙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 소자가 바로 BJ 타입의 부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회로에 볼이 붙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요 밑에 PCB 패턴의 회로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죠? 여기가 뭡니까? 이거 칩셋이에요. 칩셋. 칩셋에 볼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근데 분량이 어떻게 나냐면 칩셋 패드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그죠? 단선이 돼서 이게 냉납이 된 거죠. 떨어져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칩셋 패턴에 그죠? 저 PCB 패턴의 회로에 이 볼납이 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냉납이라고 보통 얘기하면 냉납. 냉납은 뭐냐면 회로와 그죠? 회로와 그 소자 사이가 그죠? 이렇게 연결이 안 된 상태 그죠? 오픈된 상태를 우리가 얘기한다. 오픈 그죠? 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오픈에서 회로가 다 연결이 돼야 이 GPU가 연산을 해서 어떤 그래픽을 출력할 텐데 뭐 일부가 떨어지다 보니까 연산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주로 이렇죠. 인터넷 검색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게임을 들어가니까 왜 다운이 돼버리죠? 아니면 브루스크린이 나오죠? 왜냐면 이제 게임할 때는 요 다 이 회로들이 연산을 하기 때문에 일부 회로가 떨어지면 연산을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이제 불량이 났을 때 그죠? 불량이 났을 때 특히 그래픽 카드가 불량이 났을 때 그 GPU 접불 테스터기라 해서 어디가 접불이 났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지구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칩셋은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나기 때문에 요 위에 바로 뭐냐면 이 방열판 히트싱크라고 그러죠. 여기가 히트싱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방열판을 통해서 열을 방출을 하는 거죠. 열이 엄청나요. 열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 납들이 그죠? 녹았다 식었다 하면서 이렇게 PCB 패턴하고 또는 칩셋 패드에 이 들뜨는 현상, 냉납 현상이 난다. 그래서 이 BJ 칩셋 타입의 소자는 디바이스 분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노트북 예를 들자면 거의 뭐냐면 이 납들이 있죠? 위에 떨어지던 밑에 PCB 패턴에서 떨어지던 이런 냉납이 나는 현상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리히팅 작업을 한번 내가 강의 드렸지만 리히팅 작업은 권장사항은 아니다고 말씀드린 게 여기다가 젤 플락스를 집어넣는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납이 이미 산화가 되고 그죠? 산화가 되고 납이 크랙이 생겼는데 납을 붙여봤자 이게 오래 가겠습니까? 안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납을 다 걷어내고 다시 새 볼을 얹어서 다시 솔더링 하는 작업을 권장을 하기 때문에 리역 작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요거는 이제 이해가 되겠죠? 네. 자, 그럼 환기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저의 경우를 얘기할게요. 저는 이제 이 환기 시설을 제가 든 게 한 돈 10만 원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이제 많이 팔잖아요. 이거 이 자바라, 알루미늄 자바라 같은 걸 많이 팔. 인터넷 싸죠. 이런 걸 구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BJ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뭐 립스보드라든가 아니면 AD보드라든가 메인보드 수리할 때 여기다 놓고 작업을 하면 연기가 위로 빨아들이는 거죠. 위로 올라가겠죠. 여기서 흡입을 하는 거죠. 그죠? 이 수리 작업 때도 이렇게 우리가 환기 시설을 해놔야 돼요. 이게 바깥으로 안 빠지게 하고 이것만 놔두면 연기가 이 안에서 이 안에서 돈단 말이죠. 연기가. 그죠?
여기서 연기가 들어가면 일로 가서 빠져야 되는데, 환기시설 쪽으로 바깥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이게 없다 그러면 뭡니까? 이 연기가 이 내부에서 다 돈단 말이지, 이렇게. 그죠? 그럼 뭐 이 연기가 결론적으로 내 코로 마시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매장문을 활짝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 된다. 특히 겨울철 같은 데는 애로사항 많겠죠, 추운데. 그래서 요게 이제 보조 환기 시설이고요. 메인 환기 시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업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위로 작업대로 올라가 이제 연기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 빨아들여서, 여기 또 하나의 뭐냐, 이게 흡입기가 따로 있어요. 이게 모터로 흡입을 하는 건데, 하나의 일종의 이제 팬이죠. 팬이 있어갖고, 얘를 빨아들여서, 요게 이제 주환기구로 넘어가는 거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 플라스틱으로 왜 이렇게 해놨냐면,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요를 빨아들이는 거지만 위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죠? 올라가는 연기를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이 흡입구로 빨아들이게끔 이렇게 구조를 제가 만든 거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요거를 걸쇠가 있어서 내리면 이렇게 수평으로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작업할 때는 이렇게 수평으로 냅니다. 이게 위로 이제 붙들어매서 여기가 이 고리가 있어서 위에 걸어 놓은 거죠. 작업할 때는 이게 밑으로 내리면 수평으로 돼요. 그러면 연기가 딱 올라가서 이 흡입 압력에 의해서 여기 올라간 연기가 여기로 빨아들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쭉 이렇게 나갑니다. 그죠? 이 보조 작업 때는. 그리고 흡입 통로가 지금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게 주환기구죠. 여기가 통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빨아들인 거, 보조 환기에서 빨아들인 거는 일로에서 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팬이 하나 달려 있어요. 이 큰 팬이 220V 팬이 요렇게 해서 이제 저기 바깥으로 연결된 이 자바라 호스죠. 그죠? 또 여기 밑에 보면 이제 BJ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요 밑에 이 팬들이 또 220 팬들이 쭉 달려 있습니다. 밑에. 그죠? 그러니까 빨아들여서 요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주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바깥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가 이제 환풍 시설이에요. 여기 연기가 일로 모여서 연기가 이쪽으로 쭉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죠. 바깥으로. 이 바깥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 전에 이거 안 해놨을 때는요, 내부에 작업 연기가 많이 찼죠. 그걸 제가 마셨는데, 한번 그 연기를, 뭐 작업량이 많은, 뭐 하나 수리할 땐 관계 없지만은, 4-5개, 뭐 10개 이상 수리하게 되면, 나중에 어질어질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보조 작업대에서 연기를 모고, BJ 작업대에서 연기를 모아가지고, 여기서, 또 한번 흡입해서 이 환풍기가 빨아들여서 바깥으로 내주는 거죠. 이렇게 작업을 하면 여러분 좋을 거예요. 이걸 뭐 닥터 시설 하는 전문가들 몇 갠다면 이거 최소한도 아마 이렇게 하면은 한 200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조금만 연구를 하면 돼요. 여기 있는 나무들은 이제 제가 제가 설계를 해서 싱크대 만드는 데가 있어요. 동네에 보면 거기 이제 우리 그 단골 오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이제 도면을 주면 잘라서 딱 제대로 해놔요. 그럼 제가 갖고 와서 작업을 합니다. 한번 봅시다. 실질적으로. 이게 작업대예요. 그죠? 수리대라고 보통 얘기하죠. 여기서 수리하면 연기가 일로 빨아들이고 올라가죠. 부닥친 연기는 다시 여기서 환기에서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 통로를 타고 이 밑에서 팬이 220V 팬이 한 4-5개가 돌아가요. 다시 빨아들여서 이 주 환기구 통로를 통해서 뭡니까? 여기서 또 빨아들이는 거죠. 여기 BJ가 연기가 이제 여기서 팬들이 빨아들이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번 또 빨아들여요. 환기구가 이 팬이 일로 주 통로를 타고 어디로 가냐? 바깥으로 가는데 말단에 이제 뭐면 또 이 팬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죠. 뭐 보통 후황이라고 보통 얘기하더만요. 일로 통해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연기가 작업대에서 연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아주 청정 공기 내에서 작업을 하죠. 이렇게 팬이 붙어 있죠. 여기 이제 BJ 작업할 때 연기도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빨아들인다고 여기서. 그죠? 12V 팬이 아니라 12V 팬은 흡입력이 약해요. 220V 팬을 쓴 거죠. 220V. 220V 팬을 쓰면 빨아들이는 흡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요것도 지금 220V 팬이거든. 이쪽으로. 요거는 12V 팬인데 요 빨아들이고 여기서 220V 팬 쓰고 위에서 쓰고 보조 쓰고 메인에서 또 220V 팬을 쓰니까 연기 자체가 많이 빨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업해 놓으시면 미관상도 괜찮고 그죠? 여러분 작업할 때 특히 이제 수리 시간이 긴 제품들을 수리할 때 그죠? 특히 이제 나비라든가 플럭스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볼락 같은 거 많이 쓸 때는 이 연기가 뭐 장난 아니게 나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환기 시설을 통해서 뺐을 때 여러분들이 뭐냐면 굉장히 상쾌한 기분으로 작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 작업대를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걸 이제 아이디어를 좀 편승 발전시켜서 좀 더 뭐 저렴한 비용으로 더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구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작업하다 보니까 작업할 때 큰 애로사항 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환기 시설이에요. 자, BJ 리어글의 준비 작업을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GPU 뭐 그래픽 카드라든가 아니면은 노트북에 붙어 있는 GPU, 노트북은 이 그래픽 카드 칩셋들이 메인보드에 붙어 있죠. 그죠? 다 붙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붙어 있냐면은 노트북을 이제 뜯어본 사람은 보겠지만 이렇게 데스크탑 그래픽 카드처럼 이렇게 슬롯에 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죠? 여기 사우스 브리지, 노스 브리지, 이게 GPU입니다. GPU. 이런 이제 칩셋 같은 경우는 더 골치 아픈 게 이게 숙달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칩셋은 뭐냐면 그 GPU 위에 그래픽 메모리까지 붙어 있어요. 얘도 BJ 타입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거 다 떨어져서 볼랍이 이쪽으로 삐죽삐죽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온도 프로파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칩셋이 구현되어 있어요. 그죠? 지금 뭐 이런 소형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히트싱크 요 밑에 또 이 GPU 칩셋 붙어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고가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슬롯이 있어가지고 그래픽 카드가 이 슬롯에 이렇게 장착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 건 좀 비싼 제품들이겠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저런 이제 그 칩셋이 불량이 났을 때, 그죠? 디바이스 불량, 즉 GPU 소자에 대한 불량보다는, 그죠? 볼랍이 떨어져서, 그죠? 연산이 안 돼서 나오는 증상이 많은데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와요. 화면에. 노트북 같은 거 많이 보셨죠? 화면이 뭐 깨지든가 글자가 뭐 소련말도 아니고 이렇게 나온다든가, 그죠? 아니면 아예 화면이, 그죠? 그 뭡니까? 까만 화면으로다가, 그죠? 이렇게, 그죠? 흑화 현상이 나오는 것도 많이 보셨죠? 이거보다 더 많은 다양한 증상이 있지만 이런 증상들이 나오더라. 그때는 우리가 뭡니까? 노트북은 그래픽카드 불량이다, GPU 불량이다 하고 이제 우리가 리히팅을 하든가 아니면 리볼링을 하겠죠. 이런 증상 나왔을 때는 100%가 GPU 불량이 많습니다. 자, 노트북에서 우리가 칩셋을 일단은 PCB를 분리해야 칩셋을 우리가 뭐 칩셋을 분리하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트북 올 분해 작업을 하는 거죠. 일단은 배터리 팩에 있으면 배터리 팩 풀어야 되겠죠. 여기도 배터리 팩 밑에 오면 나사가 두 개가 있어요. 나사가 없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있습니다. 풀기 위해서 이제 배터리 팩을 제거하고 이 순서대로다가 이제 납을 쭉 이렇게 나사를 풀러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풀러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노트북을 이제 많이 수리해 본 사람은 뭐 그렇지 않은데 몇 번 안 해본 사람은 이 나사들을 갖다가 그냥 책상에 방치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이 나사들이 크지가 않거든요. 우리 데스크탑에 쓰는 나사들은 큰데 노트북 나사들이 굉장히 소형 나사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잘못하다 툭 쳐가면 어디로 날아가 버리면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사통에다가, 그죠? 나사통에다가 이 나사 크기가 다 틀리거든요. 종류별로 나사 함이 이렇게 칸으로 나눠져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나사통에 이렇게 플라스틱 통이 있습니다. 팝니다. 그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 종류별로 나사를 잡아 놓으면 나중에 쓸 때 편리하겠죠. 보통 이거를 작업을 안 해서 나사 잊어먹어 가지고 보통 소비자한테 줄 때 나사가 몇 개 빠져 있다든가 좀 예리한 소비자들은요, 아니 나사가 왜 이게 결합이 안 돼 있어요, 이 컴플레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좀 완벽하게 해주는 게 좋겠죠. 나사를 갖다 좀 잘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관도 잘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나사들이 꽉 조여져 있는 거는 강제로 풀게 되면 나사산이 마모가 돼 가지고 안 풀려요. 그러면 이거 나사 풀기 무지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잘 안 풀리면은 좀 적당한 힘을 줘 가지고, 아니면 이게 십자 나사면 일자로 있잖아. 일자로 소형 드라이버로 여러 개 나사를 그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좀 풀어주는 게 좋다. 그죠? 이게 나사가 마모가 되면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나사가 마모가 됐을 때 쓸 수 있는 특수 방법이 뭐냐면 이제 이런, 그죠?
요 드라이버 셋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이런 나사가 팁이 있는데 요걸 이용해서 좀 아주 힘써서 좀 풀죠. 이런 것들을. 그죠? 십자로 안 될 때는 뭡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다양한 종류의 이 팁들이 있습니다. 드라이버 팁들이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풀곤 합니다. 근데 안 풀어지는 경우도 있죠.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 그죠? 이거 어떻게, 이게 뭐 플라스틱을, 이 망치를 깰 거예요? 아니면 톱으로 자를 겁니까? 그러니까 아직 할 때 나사들은 꽉 조이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간혹 보다 보면. 그런 건 조심해서 해야 된다. 안 풀리면 이거 참 아주 난감하죠. 자, 이제 뒤에를 분리했으면 이제 앞에, 그죠? 키보드를 떼어내야겠죠. 키보드도 분리할 때 여기 여기 락이 이렇게 있는 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락이 있는 게 있고, 여기 락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이게 아예 통째로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모델을 해봐야 그런 게 오는데, 그죠? 어떻든 간에, 키보드를 분리하면, 여기 보면, 이 FPC 케이블들이 많아요. 여기에 보면, 이런 것들. 그죠? 여기 FPC 케이블, 즉, 연성 인쇄 PCB 회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재질이 약합니다. 그래서 여기 커넥터 락이 제끼는 게 있고 위로 잡아 끄는 게 있어요. 또 이걸 몰라가지고 안 되니까 강제로 해서 이 커넥터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노트북은 데스크탑에 비해서 좀 약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잘못하면은 이 부품을 구하기도 어려운 것들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커넥터에서 락이 잠겨져 있는, 락이 돼 있는데 락을 제끼는 거냐 아니면 위로 이렇게 위로 두 개를 잡아 당기는 거냐 잘 여러분들 보고, 만약에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안 보인다 그러면 돋보기를 이용해서 이 락이 어떻게 구조로 돼 있는지 보고 잘해서 요 FPC 이 케이블을 분리해낼 때도 조심스럽게 하시면은 여기 밑에 이 단자들이 손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이 커넥터 락 쪽하고 FPC 케이블을 분리할 때는 아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죠? 저도 에러사항 겪은 적이 여러 번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이런 걸 분리를 좀 해내고요. 커버를 이제 뜯으면은 이런 데 많이 나와요. 그죠? 보면 이제 뭐 이게 ODD라든가 이게 이제 CPU라든가 그래픽카드 쿨링팬 있죠? 이 나사들을 잘 풀어서 이 부품들을 이렇게 좀 전부 다 분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요걸 이제 이 PCB를 분리해서 이 GPU를 우리가 리역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다 어차피 분리를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노트북은 뜯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일반 뭐 소비자들은 보면 데스크탑처럼 간단하게 뜯는 건지 아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거 모르신 분은 결합하기 전에 소비자 한번 불러서 보여주는 것도 좋죠. 이렇게 뜯는 게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이 개인이 뜯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좀 해드리면서 실제 보여드리는 그런 작업도 한번 해주는 게 좋겠죠. 이 전부 다 이 케이블도 약해. 이게 FPC로 돼 있잖아요.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케이블 분리해낼 때도 이 케이블이 좀 약하다 보니까 분리를 잘 해야 돼요. 이게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 잘 분리를 해놔가지고 보관할 때 주의하는 게 뭐냐면, 특히 이제 그 주의력이 없는 수리맨들 보면 이걸 그냥 책상에 방치해가지고 이게 어디 갔지 잊어먹어가지고 아주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큰 부품들은 뭐냐면, 여러분들 보통 택배 부품 많이 시키죠. 상자들이 있습니다. 상자들에다가 이런 큰 부품들은 보관을 하세요. 그죠? 나사는 제가 나사통에 보관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관하면 나중에 결합할 때 애로사항 겪지 않아요. 이게 한 곳에 모아놨지 않으면 키보드는 저쪽 책상에, 뭐 이런 뭐 하드 이런 것들은 뭐 옆에, 나중에 찾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냥 한 통에다 분리를 해가지고 상자에다가 담아놓는 게 좋다. 그죠? 뭐 상자도 일부러 살 필요는 없고, 택배 박스들 많이 오잖아요. 좀 튼튼하게 생긴 박스를 하나 여러분들이 마련해 놨다가 거기에 이제 이런 부품들 담는 통으로 쓰시면 좋겠죠. 자, 마지막에 이제 이력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분리해가 좀 방치해 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평평한 그 데스크에다가, 이 PCB가 이 노트북은 좀 약해요. 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휜단 말이죠. 휘지 않게끔. 이 PCB가 휘면은 이 볼락을 붙이더라도 잘 붙질 않아요. 그죠? 뭐 금방 하는 건 관계있지만 장시간 한 달 동안 보관한다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좀 수평한데 이런 데서 보관하는 게 좋겠죠. 자, 분리하는 이제 부품들은 이렇게 상자에다가 이게 부품들이 많아요. 종류가. 노트북은 그러니까 나사통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딱 해서 저 구석에다가 딱 보관해 놓으면 나중에 다 이제 리역 작업을 했어요. PCB를. 그럼 이제 결합할 때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하면 되잖아요.
요 액정 보관할 때도 이 기스가 나니까 여기다가, 그죠? 뭐 어떤 그, 뭡니까? 헝겊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부직포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여기다 하나 삽입해가지고 액정은 보관 잘 해야 되겠죠. 액정 기스가 나면은 소비자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죠? 특히 액정 관리는 잘 해야 되니까. 이건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뭐 줄 많이 쓰는 게 이제, 포장재를 많이 쓰죠, 포장재. 그죠? 그 포장재를 갖다 여기다 뒤집어 써서. 우리 이제 뭐 그래픽 카드라든가 메인보드 사면 뭐 비닐 같은 거 많이 오잖아요. 그럼 그런 거 사이에 껴도 되고 해서 액정 보관은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분리하는 작업을 뭐 상세하게는 아니지만 이게 분리를 하는 거예요. 배터리 팩을 제거하고 나사를 이제 분리를 쭉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요거 이제 뭐 무선 랜카드 같은 경우도 분리해내는 게 좋겠죠. 여기 이제 나사들이 조그맣게 또 ODD 있는 부분 CD롬이라 그러죠. 거기도 보면 꺼내고 나면 거기도 조그만 나사들이 결합해 있어요. 그걸 분리 안 하고 쓰다가 이 여기가 그 플라스틱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사 풀 때는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돼요. 뚜껑을 제끼기 전에 나사들이 지금 제대로 풀려 있는지. 요건 락이 누르볼 때 위에 있어요. 위에 락이. 잘못하면 뭡니까? 이 키보드 이 키가 빠지면서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건 끼면 되지만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죠? 락을 끝에서부터 하세요. 끝에서부터 쫙 제끼면은 약간 벌리면 손으로 잡고 그 다음 락을 누르고 이쪽 락을 누르고 이렇게 풀 수 있는 게 있고 락이 밑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이 키보드가 붙어있는, 그죠? 올인원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이제 FPC로 연결돼 있죠. 요건 락을 위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제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걸 잘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박스에다가 좀 담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PCB 분리하기 위해서 상판에 있는 나사들을 쭉 제거를 해 줘야 되겠죠. 이제 오래된 거는 여기다가 지금 이게 그 우리가 써멀 그리스가 발랐는데 이게 오래되면 이게 딱딱하게 굳어지는 게 있어요. 이거 뛸 때도 함부로 뛰면 칩셋 들고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거 뛸 때도 딱 붙었다 그러면 좀 잘 보세요. 이게 오래돼서 굳은 건지. 이 써멀 그리스가 오래되면 굳어서 이게 딱 붙어버려요. 히트싱크하고. 골치 아프죠. 그럴 때 뛰는 방법이 있지만 뭐 대부분이 잘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확 뛰게 되면 이 뭡니까? 이게 뭐 히트 파이프예요. 히트 파이프가 휘어져요. 휘게 되면 나중에 이 방열 효과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뛸 때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격 급한 사람들은 이거 뛰다가 망가뜨리는 사람 많죠. 조심해서. 이런 거 풀 때는 이제 조금 더 아까 보여드린 소형 드라이버 셋이죠. 그게 좋아요. 그죠? 뭐 어떤 분은 뭐 전동 드라이버 갖고 하는데 뭐 좋겠지만 굳이 뭐 전동 드라이버까지 써서 할 필요는 없겠죠. 특히 노트북은 좀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어디가 부러진다든가, 그죠? 휜다든가, 조심해야 됩니다. 뭐, 데스크탑에 비해서 가격들이 비싼 제품이다 보니까. 특히 울트라북은 더하죠. 울트라북은 좀 수리를 꺼려 하는 사람도 많아요. 뭐, 망가뜨렸다고 뭐, 물어줘야 되잖아요. 소비자 소비자가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뒤에서 누가 뭐 따라오는 게 아니니까. 수리실에서 조용한 수리실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차분한 마음 가지고, 그죠? 분리해내는 겁니다. 자, 노트북의 고장 원인 하나 보면 여기 보면 이 쿨러 사이에 이렇게 먼지가 이게 지금 이건 난 거예요. 이거 꽉 막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는 어디서 문제가 있겠습니까? 열이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안에서 역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GPU라든가 사우스브리, 노스브리 이런 것들이 금방 냉납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노트북이요 10분만 되면 다운돼 버려요. 바로 저런 증상이 많아요. 그죠? 나중에 한번 그 사례를 제가 올리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떼어가지고 이 쿨러만 깨끗이 청소해드려도 아주 진짜 처음 상태로 잘 돌아가죠. 열 안 받으면서. 저런 경우는 막혀있는 경우는 나중에 되면 여기 뜨끈뜨끈 밑에 한번 손으로 대보면 말이죠. 뜨끈뜨끈합니다. 네. 그래서 노트북은 데스크탑에 비해 사람들이
청소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청소를 꼭 하셔야 되겠죠. 본인이 하면 안 되고 전문점에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라면 전문점에 이렇게 해서 청소를 한번 하시는 게 클리닝 작업이라고 보통 얘기죠. 요렇게 이제 여기 쇼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테이프로 붙여져 있어요. 요걸 이제 떼어내면 요게 GPU죠. 요게 뭡니까? 요게 노스 브리지, 요게 사우스 브리지고 이게 CPU예요. 그죠? 뉴욕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CPU를 분리해내야지. 열받으니까 분리해내야 되겠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노트북을 올 분해 작업을 해서 이제 이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작업을 뜯어낸 거예요. 뜯어낼 때 조심해야 될 사항도 많고 참 신경 많이 쓰이죠. 여기 이제 요거 리역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요거 비닐을 겉에 있는 테이프를 요것도 나중에 재활용할 거니까 확 뜯어버리면 이게 찢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살살살 하면 뜯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활용해야 되니까 뭐 안 붙여도 되는데 잘못하다 히트싱크가 이게 쇼트가 되면 그죠? 잘못 뭐 아까 휘어가지고 요 부품하고 쇼트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걸 덮어놓은 거고 이게 만약 찢어졌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들 쓸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그죠? 캡톤 테이프 그죠? 많이 쓰죠. 그걸 여러분 재활용하면 돼요. 활용하면 돼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찢어지면 뭐 내구통이 찢어졌는데 이걸 굳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재활용하시려는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이거 과감히 버리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 BJ 작업할 때 보면 이런 캡톤 테이프를 많이 쓸 거예요. 캡톤 테이프. 요거 요런 거 보셨죠? 내열 테이프를 얘가 350도까지 하면서 얘가 절연을 하죠. 이런 걸 잘라서 저기 붙이면 됩니다. 노트북 같은 데 보면 이게 노란 테이프 많이 붙어 있죠. 이 캡톤 테이프예요. 그죠? 내열 테이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싼 가격의 그런 테이프는 아닙니다. 요거를 재활용해서 거기다 저쪽에 칩셋에다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없다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그걸 잘라서 이렇게 붙여도 돼요. 요런 데다가 뭐 이것도 이제 BJ 작업하면 이게 녹습니다. 이게 뭘 띄는데 뭘로 안 뗐을 때는 떼어버리고 여기다가 지금 말한 레이얼 테이프 캡톤. 자, 칩셋 준비 작업은 다음 강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도움되셨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